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장 우리 증시 외국인들이 테크주들을 쓸어 담으면서 양시장 모두 강세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빅테크주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견인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서로 혼조 마감하면서 완만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우리 장도 오늘 어떻게 될지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죠. 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고 전일 우리 증시는 급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들려온 소식 때문에 놀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 위기 경보가 발령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위기 경보는 오발송이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합참에서는 오전 6시 29분에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라고 발표를 내놓은 상황이고요. 또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을 보았을 때 공중에서 파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증시에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 북한의 이런 도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이어지는 증시 국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요.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주식시장 동향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좀 놀라셨던 가슴 좀 진정하시고요. 저희 증시팔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하루 더 힘내주기를 바라면서 파이팅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계속해서 미국장 그리고 코인 시장 알아보는 미장원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 PB입니다. 미국 시장 좀 업데이트를 해볼까요? 네, 미국 증시는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부분을 소화하면서 전반적인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0% 완전 보합세로 움직였고요. 나스닥은 0.32% 상승을 했고 다우지수는 0.15% 약 보합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보시면 섹터별로 여전히 격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보합세 또는 약보합세를 보이는 상황에 빅테크 또는 AI 테마만 여전히 강세인 상황이고요. 심지어 반도체 내에서도 종목별로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는 2.9%, 퀄컴 5%, 인텔 3% 이렇게 상승한 데 반해서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은 그리고 이제 AMD는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브로드컴은 1.16% 하락했고요. 마이크론은 3%, AMD는 1.3%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크게는 오르지는 않았는데 오늘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주가만 올라가고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AMD 주가는 오히려 밀린 게 참 이채롭고 우리나라에 상당히 관련도가 높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밀렸습니다. 네, 그 반도체 시황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굉장히 좀 숨고르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크게 올라서 이제 좀 필라델피아 쪽도 이제 좀 크게 오를 줄 알았더니 오히려 좀 보합세로 마감을 했죠. 아무래도 좀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너무 크게 급등을 했다 보니까 과열을 좀 해소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AI 테마를 여전히 업고서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앞으로 아무래도 이제 생성 AI를 개발할 건데 이거를 위해서 컴퓨터 파워가 확충이 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 이제 GPU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GPU 시장의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들리는 소식이 엔비디아의 3대 주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며칠 전에 3,790만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IPO 전에 이 주식을 사가지고 1997년에 처음 주식을 매입한 이후에 이사회로 활동을 쭉 하던 사람인데 그러면 거의 이 회사의 오래된 거의 창업 멤버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거의 준 창업 멤버 같은 느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오래 더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현재 매도하고 나왔다는 거는 뭔가 내부자가 봤을 때도 이게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지는 않았나 이런 이제 우려감이 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현재 엔비디아의 PER, 퍼가 2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PER이면은 1년에 회사가 2배씩 성장한다고 해도 과하다. 저는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회사가 더 빠르게 성장하더라도 할 때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보다 회사가 더 빠르게 성장할 때도 PER, 그러니까 퍼가 50에서 70포인트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몇 년 전보다 성장률도 더 저조해지고 있는데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PER이 200포인트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심리에 의해서 AI의 실제 어떤 그런 수혜와 심리가 얹어져서 훨씬 더 크게 주가가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추세 추종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고 중장기 매매는 좀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엔비디아의 어떤 이런 강력한 이런 모멘텀 때문에 AMD가 오히려 좀 이렇게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AI 그쪽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위치 거의 뭐 9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BOFA에서 지금 목표 가격을 올렸다면서요. 450불 목표 가격이었다가 500불로 이렇게 상향을 했는데 아무래도 AI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지위, 리더십 이걸 좀 많이 본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시장 지위가 너무 이제 지금 견고하다 보니 이거를 이제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만한 그런 이제 탄탄한 뭔가 진입장벽, 뭐 경제적 해자 이런 것들을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가가 이제 이 기간이 몇 년이나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단기적인 목표 주가로 $500 이상이라는 거는 뭔가 심리나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그냥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는 있을까 좀 싶기는 하더라도 정말 일반적인 통상적인 수준의 가치 평가를 통해서 $500를 달성한다라고 하려면은 꽤나 좀 실질적으로 매출이 지금보다 2배, 3배는 더 늘어야지 이게 합리적인 주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내부자는 팔고 있고 BOFA는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붓고 있고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상당히 궁금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말이죠. 자, 그다음 좀 테슬라도 다시 좀 업데이트를 해봐야 되는데 바클레이즈에서 좀 좋게 봤어요. 네,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최근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고위 관료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 상하이에서 이제 테슬라 전체 생산량의 52%를 차지하는 공장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 110만 대가 원격 리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의 어떤 다양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중국 방문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최근 테슬라의 어떤 그런 이제 좋은 행보들로 인해서 좀 여기저기서 전문가들의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좋게 보는 쪽도 있고 뭔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각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어떤 사람이 지금 메카시 하원 의장을 뭐 출당시켜야 되겠다 이런 거 정도로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서 가지고 주가가 어제 시장에 조금 혼조 마감하는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야기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 업데이트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미국 재무부가 수정한 디폴트 시점이 6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채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죠. 근데 현지 시간으로 31일 오후 8시 30분부터 하원 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하원 통과를 위해서는 218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뭐 공화당 150표, 민주당 70표 이렇게 통과를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원 표결도 이제 금요일 또는 주말 내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미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해결이 그냥 무난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 뭔가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 공화당원들이나 민주당원들끼리 서로 이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이제 좀 요동을 치는 것 같고요. 이미 부채 한도 합의에 대한 부분은 시세에 전부 반영되고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문제는 미국이 이상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될 가능성을 이제 웬만하면 높게 보고 있고 해결된 이후에 주가 방향성이 또 추가로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그 부채 한도 협상 그 과정에서도 지금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금리 인상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베이에서 69%의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상 또 한 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조정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66%대로 이렇게 좀 약간 낮아져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연준은 고용하고 물가를 보고 금리를 결정합니다. 근데 지금 고용도 좋고 물가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파월의 의견으로는 고용하고 물가만 좋으면 금리의 추가 인상도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시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경제에 변수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충분히 무조건 넉넉하게 열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하고 물가의 변화가 지금 크게 없다면 물가가 많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금리는 최대 6%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주가가 버블이 심하고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 더더욱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과 같거든요. 어쨌든 경제가 너무 과열이 됐으니 이걸 브레이크를 주고자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6월 금리 추가 인상 때 은행 부실이 더 심화되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더 악화되는 추세로 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추가 인상이 되면. 그래서 관련주 매매하실 때나 혹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좀 많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좀 염두하면서 가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쏠림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빅테크 끌고 가고 있는데 뭐 시장에 오늘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를 얘기했습니다만은 빅테크 중에서도 일부는 좀 이제 다시 떨어져 나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는 뭐 PER이 200배까지 이렇게 치솟을 정도로 한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최근 주식 쏠림 현상에 대해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S&P 500 지수 중에서 성과를 이긴, 이 S&P 500 지수의 성과를 이긴 종목의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 쉽게 말해서 S&P 500에 편입되어 있는 500개의 종목 중에 S&P 500 지수보다 더 많이 상승한 종목의 비중이 몇 %냐,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지금 20%대로 지금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즉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거의 다 S&P 500 지수를 못 이기고 있다는 거죠. 100종목 중에 80종목 이상은 S&P 500 지수보다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장은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좀 뜨겁고 아주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큰 돈을 못 벌고 여전히 종목에 물려있다는 느낌을 받을 만한 이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좀 이제 내 종목 팔고 엔비디아나 다른 종목 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공교롭게도 2000년 닷컴 버블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수치가 20%대에 도달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일부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너무나 지나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게 뭔가 버블이 붕괴한다는 이런 단초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닷컴 버블 때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하기는 그만큼 최적의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든지 한쪽으로 좀 너무 쏠리면 그게 부작용이 있는 법이니까요. 좀 조심을 하고요. 자, 코인 시장 좀 업데이트를 해볼까요? 네, 암호화폐 시장도 대체적으로 보합세 분위기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0.22%, 이더리움 0.63% 약보합세로,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리플 6%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재판이 7월에 지금 해결이 될 거다.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금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 약간 리플이 미국 증시에서 약간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심이 지금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고요. 솔라나도 최근에 투심이 몰리면서 3%대를 상승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 내외권에서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이 3,930만 달러가 순유출됐다. 그래서 6주 연속으로 지금 순유출되고 있다. 이런 이제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지금 2억
7,200만 달러가 유출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ETF 상품이라던가 뭐 아니면 숏 상품 이런 것들에서 계속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펀드 쪽에서. 투자 심리 위축 내지는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투자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한다라고 보셔야겠고요. 투자자들이 이제 지금 코인 매매하다가 미국 증시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의 매력은 아무래도 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10%, 20%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좀 피를 끓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 차원에서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 오히려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더 큰 상황이니까 차라리 더 심리가 뜨겁고 변동성도 좋은 이런 미국 증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향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코인 시장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좀 장 전에 특히 저희 방송 전에 좀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도 역시 주식시장 이어집니다. 그런 만큼 오늘도 꼼꼼하게 투자자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뉴스 꼼꼼하게 분석 더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옆에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분석을 해볼 텐데 임순재 대표님께서 꼽으신 오늘의 주요 뉴스 어떤 내용일지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현대차, 기아, 2차 랠리 시동 거나라는 제목인데 2차 랠리의 그 주된 배경은 지금 외국인인 거죠? 네, 그렇죠. 뭐 외국인하고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자동차주가 계속 이제 상승을 보여다가 이제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시장 주도주로는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가 다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외국인도 뭐 이런 흐름세와 이제 비슷한 그런 모습들은 좀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의 이제 매매 패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 5월달 들어서 이제 반도체주에 대한 이제 순매수가 상당히 좀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도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이후에 외국인들은 한 4조 원 정도 코스피에서 이제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 한 3조 7천억 정도가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업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세를 많이 보인 업종이 이제 자동차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2,200억, 그다음에 기아도 1,3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3,5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 순매수세를 보면 뭐 반도체와 자동차가 전체 순매수 금액을 유지할 만큼 그 정도로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그러니까 완성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업체 쪽으로도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2차 랠리를 기대하게 하는 주된 요인, 결국에는 기존의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잘 보여줬던 퍼포먼스들, 실적에 있겠고요. 거기다가 지금 매수세도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함께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뒤쪽에 현대차, 기아의 2023년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표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현대차, 기아 모두 39조, 25조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표도 좀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임순재 대표님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현대기아차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뭐 대부분 아실 거고요. 뭐 역대급 실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실적이 39조 8천억대를 이제 넘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작년보다 10% 정도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뭐 기아 같은 경우도 매출이 25조 4천억을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차가 뭐 국내 내수는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수출 관련 쪽으로는 여전히 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 본다라고 해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3조 5천억, 3조 6천억 가까이 이제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동기 대비 한 20%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2조 9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32%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제 뭐 수출이 그러니까 이런 매출이 좋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증가되는 이유가 SUV나 아니면 전기차, 그다음에 뭐 제네시스와 같은 고부가가치성 이제 차량, 그러니까 차량의 판매 가격이 높은 그런 이제 차들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와 더불어 최근에 원화 환율도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원화 환율이 약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2분기에도 좋은 실적, 또 한 번 역대급 실적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실적 면에서 당연히 실적은 가장 큰 재료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와 기아에 있어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계속해서 미래 모빌리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움직임들일 것 같습니다. 수소차와 관련해서도 지금 넥소라는 지금 뭐 넥스트 비전으로 수소차를 상당히 좀 강하게 밀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라고 할 수 있고 넥소라는 라인도 함께 나와 있는 만큼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전 차종의 하이브리드화를 꿈꾸면서 도요타의 길을 걷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도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뭐 도요타보다는 조금 앞서 나간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네.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런 하이브리드 쪽에 이제 좀 투자가 이제 집중화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좀 밀어놓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도요타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를 좀 늦게 한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배터리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조금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전고체로 배터리가 전환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양상이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뭐 미래에 대한 뭐 그런 생각보다는 현재의 그러니까 시장 트렌드에 좀 더 부합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IRA 법안 이후에 뭐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판매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또 까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은 뭐 화면을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의 이제 그 해외 전기차 판매량, 그러니까를 보면 지난 1분기에 10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5만 4천 대에 비해서 뭐 건 갑절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만큼 현대차에 쓰고 있는 eGMP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자신감과 그거에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이 그거를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현대차 그룹의 이제 전기차 판매 목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58만 8천 대입니다. 뭐 작년도의 판매량이 37만 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 한 60% 가까운 증가세를 보일 만큼 올해도 전기차가 많이 판매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뭐 미국에서 좀 전기차가 판매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2030년도까지 국내에서 전기차를 151만 대, 글로벌로 364만 대의 이제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 뭐 조지아에 이제 현지 공장을 현재 뭐 착공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에도 화성에
그리고 울산에 전기차 공장을 지금 신설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향후에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수소 관련된 분야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수소차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지역 내에서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 우려 부분, 특히 이제 화물 트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생각이 되면서 수소차에 대한 투자가 집중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상용차로 유럽 내에 이런 수소 트럭을 지금 현 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다른 회사와는 약간 좀 더 기술 차원에서 좀 진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수소차에 관련된 부분도 향후에 시장을 좀 선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지금 합작사인 모티브가 지금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 4단계의 로봇 택시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일 만큼 이런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 부분 지금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 UAM이나 로봇 관련주 쪽으로도 계속 투자가 집중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물론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 내연기관에서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라던가 점차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수단들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대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차 거기다가 UAM 로봇까지 계속해서 손을 뻗치고 있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임순재 대표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가 2분기에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 키워드를 잡아본다면 어떻게 좀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2분기 호실적에 대해서 일단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동차주가 지난 3월부터 좀 강한 그런 주가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유 중에 하나는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4월, 5월 달 좋은 이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이제 주가 흐름이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2분기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의 조정이 어떻게 보면 매수의 타이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6월 달 중후반 이후서부터는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 다시 좀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제 중소형 부품 업체들 이제 45개 회사를 이제 한투증권에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6%,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7배 가까이 증가할 만큼 이런 이제 실적 증가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2분기에도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호조가 되면서 이런 부품 업체들의 실적도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5월 달 들어 외국인들이 아까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 관련된 업체들로 대형 업체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요 부품 업체의 이제 매수세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5월달에 한 188억.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4월 28일과 이제 5월 30일 동안에 이제 주가 흐름을 잠시 제가 표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많이 대형주 쪽으로 이제 많이 유입이 됐는데요.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HL만도 같은 경우도 200억에서 300억과 가까운 그런 이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 상대적으로 이제 중견 기업인 화신이나 성우하이텍,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150억 전후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률도 10%에서 20%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것도 이런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기대감이라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기업 실적 개선감이 투자를 쏠림의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중소형 이런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RA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주가의 이제 상한이 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전기차가
꾸준히 판매되고 있고요. 뭐 미국 내에서도 뭐 지금 전기차 판매가 지난 이제 4월 달에 1분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3일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1분기에 차량을 전기차를 많이 판매한 회사는 이제 테슬라죠. 네. 뭐 16만 대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이제 GM, 그 다음에 3위가 기아. 폭스바겐 이제 포드 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미국 내에서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가 조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뭐 작년에 2위였다 3위로 조금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판매 대수는 뭐 GM, 폭스바겐이나 포드보다는 좀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체 그 1분기에 미국 내에서 현대차 그룹이 판매한 자동차가 38만 대 정도 됩니다. 이에 비해서 14,000대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전체 판매 비중 중에서 한 5%를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조금 늦다라고 해서 뭐 실적이 향후에 나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좀 기우에 가까운 좀 과한 이제 우려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 2025년도 이후에 조지아 공장이 건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정도의 지금의 한 2년 정도의 갭은 충분히 메꿀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소비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에 대한 인식과 미국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전기차의 인식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이런 이제 고객 소비자 서베이를 해봤는데 뭐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는 인원수는 한 10명 중에 4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의 그 주행거리,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현재 상황에선 내연기관에 비해서 못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큰 그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전기차의 가격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도 내연기관보다는 차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국에서 전기차의 판매 속도가 빠를 걸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 조금 생각을 너무 이런 전기차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자동차 회사를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주 자동차의 이제 판매량, 특히 이제 내연기관의 판매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기업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이고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아주 크지는 않은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가 뻗칠 수 있는 영역이 더욱더 사실은 더 넓게 점쳐진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사실 현대차와 기아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워낙에 뭐 수출을 좀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탈중국 드라이브를 걸면서 오히려 현대차와 기아가 날개를 달았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그 주된 시장이 인도 시장 그리고 아세안 시장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글로벌 수출이 상당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수출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4월 달에 뭐 자동차 관련된 수출이 뭐 현대차가 33만 대 정도, 그다음에 뭐 기아가 26만 대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각 이제 월별로 자동차 이제 판매 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글로벌 판매 대수가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4월 달에 조금 뭐 주춤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뭐 3월 달에 조금 많이 판매했었던 그거에 대한 이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판매가 꾸준히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미국 내의 판매가 2023년도에 14만 대 정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4월 기준 그런 거고요. 뭐 작년 동기엔 12만 대에 비해서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이와 더불어 세계 이제 3대 자동차 시장으로 커가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도 판매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인도 시장 내에서 현대차, 기아가 지금 뭐 판매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에서 상당히 현대 기아차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이제 판매가 이제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도 내에 현지 공장도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인도 내에 이제 현지 공장을 계속 지금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M&A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커가고 있는 인도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세는 지금보다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수출 같은 경우도 올해 내에 전체적인 수출이 다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5월 20일까지 267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40% 넘는 그런 이제 성장세를 유지할 만큼 계속 자동차의 수출도 호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글로벌 매출처를 더욱더 다각화하고 그 안에서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도 성과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을 볼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오늘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부품주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종목도 한번 맞춰볼게요. 네. 화신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네, 화신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 그쵸.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글로벌에 대한 이제 한국 시장의 이제 판매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건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차의 위상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좋아지는 위상에 걸맞춰서 자동차 판매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현대차가 752만 대 정도의 완성차 판매 목표를 갖고 있고요. 작년보다 한 9%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렇게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 PER 올해는 주주 환원도 높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아마 분기 배당이 실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연간 단위로는 200만 주 정도의 자사주 소각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좀 주가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상 PER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5.3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낮은 우리나라 평균 코스피 PER이 지금 12배 수준이니까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중대형 그런 부품 업체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관심 있게 같이 보시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대형 부품 업체를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미래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앞으로 좀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래차, 특히 이제 전기차로 확대가 될수록 부품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에 비해서 한 10,000개 이상의 부품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기존의 많은 업체들은 부품 공급에 그러니까 이런 미래차로 이제 바뀌게 되면 상당히 실적에 어려움을 겪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미래차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금력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자금력을 위해서는 중소형 그런 이제 부품 업체보다는 중대형 부품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해당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별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HL 만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IR 법안에 따라 현재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해외 완성 업체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IRA 법안으로 미국 내에 아니면 미국과 이제 FTA가 설정이 되어 있는 북미 지역 내에 이제 생산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미 지역 내에 이제 특히 멕시코 지역에 이제 생산 공장이 있는데요. 이런 멕시코의 생산 공장을 통해서 북미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공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멕시코 내에 추가적인 이런 공장 건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장 및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이제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이제 모빌리티 자회사인 HL 크레부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조 원 정도 수출을 했고요. 올해도 한 4조 원 정도 수출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그러니까 기아의 전기차인 EV9의 자율주행 3단계가 이제
설치가 될 걸로, 그러니까 옵션으로 이제 설치가 되게 되는데요. 뭐 여기에 이제 HL 만도에서 납품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BMW 같은 경우도 올해 내에 자율주행 3단계의 제품을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이제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체 보관 관련된 그런 이제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차 전지 이제 보호 소재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제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같이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워낙 자동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임순재 대표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부품주 중에 하나가 화신이었고 오늘 HL 만도 그리고 성우 하이텍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현대차, 기아의 2분기 실적 전망 그리고 수혜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덟 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시간쯤 되면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렇게 코너를 하고 있죠. 오늘도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센티멘탈로 오늘은 해성 DS 그리고 펀더멘탈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고 SK이노베이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센티멘탈 해성 DS부터 먼저 들어가야죠. 해성 DS 있는 그 종목군들이 PCB 관련된 IT 업종에 속해 있는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주식 종목 중에 하나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연초 대비해서 2배가 넘게 이렇게 올라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도 뭐 30% 정도 올랐으니까 덜 오른 거 좀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오른 편이죠. 그런데 해성 DS는 그거보다도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보다는 좀 덜 올랐지만 삼성전자보다는 더 오른 주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수페타시스를 제외를 했다. 그러면 해성 DS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오르고 있는 IT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수페타시스 그 밑에 이제 해성 DS가 두 번째로 올랐다는 것만 이제 좀 생각을 하시고요. 리포트를 메리지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전장용 리드 프레임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고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지속은 되고 있다. 단 금년에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뭐 환율 효과나 여러 가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은 숫자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좀 천천히는 좋아질 거다. 단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어서 주가가 이렇게 두 번째 정도의 위치에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고수익성 요거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증권에서는 다른 쪽 앵글로 좀 봤어요. 큰 그림을 좀 봐야 된다. 지금 당장의 이 수치들은 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큰 그림을 좀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큰 그림은 두 가지로 여기서는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자동차 반도체 향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쪽이 뭐 아무래도 수요가 계속 좋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공급망 이슈 때문에 공급이 잘 안 됐던 이런 요소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동차들이 공급을 못 하고 있다가 공급이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도 그거에 따른 그 반사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신규 고객사도 확대하고 있다. 기존 그 고객사 말고도 또 다른 데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다. 이런 점을 좀 회사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시장에 속해 있는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13%다. 그래가지고 반도체 전체 시장 성장률 한 10%로 보고 있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기관의 순매수가 점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기관들이 서서 이렇게 매집을 해 오고 있고요. 주가 또한 3월 초부터 서서히 지금 올라서 거의 뭐 10,000원 정도 이렇게 올랐네요. 10,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한 20에서 25% 이렇게 오른 건데 그동안 올랐다가 4월 11일에 피크를 치고 고점을 치고 쭉 이렇게 밀렸다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PCB 쪽 좋죠. 주가가 좋으니까 이 회사도 다시 좀 바라보자. 이런 생각들이 모아지면서 주가는 전일장 4%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로 보시면요. 역사적 밸류로 볼 때도 1.1배 수준이면 하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20년에도 그때 하단이 여기였고 최근에 22년 중반에도 하단이 그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약간 올라온 면은 있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고 현재 1.7배 수준에서 지금 와 있습니다. 주가의 고점은 사이클로 갔을 때 2배를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밑에 있다. 상단보다는 상당히 하단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자, 이 회사의 절대 가치를 봤을 때 이 회사의 ROE를 상당히 보셔야 돼요. ROE는 22%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PBR은 1.5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제가 볼 때는 2배 수준은 너끈히 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최근에 분위기까지 좋죠. 그래서 제가 분위기 좋은 센티멘트를 놨는데 이수 페타시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가지고 지금 PBR은 무려 3.0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높죠? 근데 동종업계의 PBR들은 1.3, 1.4, 1.4. 어제 LG이노텍 다시 좀 많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쪽에서 뭐 한두 가지를 산다. 저는 좀 좋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LG이노텍도 괜찮아 보이고 해성 DS도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어제 말씀드릴 때도 조금 많이 올라온 면이 있어서 그리고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사실은 차익 실현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지금 시장 분위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괴리율만 마지막으로 터치를 해드리면 해성 DS는 21% 여유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PCB 업종 분위기 좋을 때 뭐 같이 묻어갈 수 있는 주식 중에 오늘은 센티멘탈로 해성 DS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주식을 말씀드려야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2차 전지 쪽에서 뭐 좋게 보는 그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SK 이노베이션은 제가 지난주에도 좋다고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최근에 의외로 2차 전지 다른 그 종목보다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 레이더에 걸려 나오고 있다. 그런 면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시 오늘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59%나 나올 정도로 괜찮게 나왔다. 이 회사는 뭐 전지 그 2차 전지 부분이 자회사로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유 부분이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유 부분에서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괜찮았다. 그리고 이 회사는 SK온 배터리 회사가 자회사로 있는데 이 회사의 2분기부터 수익성의 회복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미국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도 수혜를 이제 적극적으로 장부에 반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SK온 관련되는 할인 요인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거다. 이런 걸 이제 보는 투자자가 많은 거고요. 최근에 나온 뉴스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회사 관련돼 가지고 드디어 투자자가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SK온의 성장 모멘텀이 이제 생겨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차별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도 5%가량 이렇게 올라서 19만 원대에 다다랐습니다. 전 직전 고점이 20만 9천 원인데 20만 원은 좀 넘어가야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더 사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밴드로 봤을 때도 이전까지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다른 거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고 있을 때 이 회사는 아무도 안 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단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 주가 계리를 보시면 여전히 27%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목표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현재는 목표 주가 계리율이 27%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해성 DS 그리고 펀더멘탈로 SK 이노베이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장전에 국방 쪽으로 좀 이슈가 있었던 만큼 관련해서 증시 구에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